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지금 그 부동산 대책 얘기하다가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강병원 의원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을 뒀던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했다 그래도 다 이게 위헌 소송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토지라는 거는 제한된 거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헌법 37조라든지 119조에 의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줬기 때문에 뭐 상한가라든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시중에 유동자금이 지금 1,00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급만을 늘리는 시장 원리에 충실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먹거리만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주택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에게 자산 수준에 맞게끔 보유세를 더 늘리고 그들이 자꾸 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식 네. 그리고 서민들과 1인 가구들 이 사람들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뭐 반론 하실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회시간 다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공개념 속에 그 공익성을 고려해서 부동산정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때 역대 정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대응하는 대진역부 선거를 앞두고 얘기하는 강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 인식을 의심케 하는 이런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예. 네. 뭐 얘기하실 거 이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 사람이 나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정하신 거네요. 마치 이게 정부의 무슨 정책으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이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수석님을 따로 한번 여쭤보고 끝내는 걸로 하고요.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 인재 연기가 관련해서 선천적 장애인의 의지가 약하다는 심리학자들의 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잘 나오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수로 말을 잘못해 막말 파동에 걸리면 정치 생명에 위협을 받기 때문인데 이해찬 대표는 실수로 막말하는 경우보다는 준비된 막말이 많아요. 준비된 막말이요? 2017년인가 네.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20대 국회가 진짜 정말 대치정국으로 가는 하나 큰 그게 됐는데 이게 그때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인식이 20년간 계속 집권하고 보수세를 괴멸시키겠다. 박멸시키겠다는데 특히 그것이 우리 여의도를 얼어붙게 했던 준비된 막말이죠. 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선천적 장애인에게는 의지가 박약한 것다. 참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비판하는 한국당에서도 또 마음이 삐뚤어진 장애인이 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가 한 이야기하고 또 학술 회의장에서 나온 얘기들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 뭐 어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해찬 대표는 총리도 지내셨고 장관도 지내셨고 또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말씀에 갖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사과했다 그래요. 네, 사과 많이 하셨죠. 사과 진정성 있게 정말 장애인에게 장애인 가족에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 예, 일단은 뭐 그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본인도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또 이걸 가지고 또 필요 이상으로 또 물고 늘어지는 것도 좀 정쟁화하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저는 공격거리 잡았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이게 여야가 공이 가끔 이런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이 기회에 좀 우리 좀 정치권과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성찰한다 그러면은 정말 진정성 있는 장애인 정책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책으로 오히려 이제 승화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 날 귀국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외국 가셨다가 이제 오시는 그 얘기가 보수통합과 맞물려서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에 둥지를 틀지 되게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안 전 대표가 많이 달라졌대요.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졌다고 그 측근이신 이동섭 의원이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예. 아, 또 기대가 되긴 갑자기 기대가 됩니다만 막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또 보면은 이번에도 좀 특유의 그 애매모호함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간을 보는. 간을 보는. 그러니까 국가 대개조, 뭐 전면적 혁신, 과감한 청산 등 굉장히 좀 새정치 못지않게 네. 거대 담론 가지고서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뭐 한 7차례 정도 던지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풍운동 얘기도 하셨죠. 네. 네. 조금 이게 또 예전에 그 안철수 대표가 우리 국민들 실망시켰던 간철수의 모습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좀 그 낡은 정치 청산하겠다라고 맨날 좀 9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게 안철수의 새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이 뭔가 좀 선을 좀 긋지 않았습니까? 혁신이라든지 네네네. 새로운 정신 없이 보수 통합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좀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하고 있는 이 보수 통합 논의는 네. 묻지마입니다. 정말 이게 무슨 짬뽕 잡탕밥처럼 막 모아놓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절대 국민들 이거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네. 정말 이렇게 국민과 우리 국회 사법부 심판이 끝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 위에서 헌법 파기하고 국정농단했던 세력과는 선을 긋는 이 정치권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여전히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다 모아가지고 하는 통합에 대해서 국민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보고 간복이 됐는데 강기님이 안철수 간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본래 정치현실 본래 안 그러면 지금 제1야당 쪽에서 본래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안철수와 현재 안철수, 미래 안철수를 구분짓는 모습이 안 보인다. 뭐 남한테 낡은 정치가 본인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 문제에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4월 총선을 앞두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지난 2년간 이 국정이 대한민국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어느 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 했습니까? 이게 대답을 해야 되고 지금 딱 서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정권 심판 논의 제1야당의 핵심 슬로건 아닙니까? 그러고 또 제1야당 심판해야 된다. 이런 야당 심판해야 된다는 그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은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한쪽을 선택을 하든지 그러면 정권도 심판하고 제1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것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 위치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죠? 예, 저도 그 부분에서 같은 생각인데요. 이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네. 저희 민주당하고 함께 했다가 네. 저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그 위에 또 이제 바른미래당을 또 창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어지럽게 갈아타고 있는 당적. 자, 이거를 보면서 이제는 또 한국당에서 저렇게 러브콜을 하니까 한국당이 보기에도 뭔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 나라의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통찰력과 비전을 분명히 해서 국민에게 나타나기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지럽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19일 귀국하시고 나면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한번 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청와대의 대변인 세 분이 박수현 전 대변인, 김의겸 전 대변인,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까지 이번 총선에 이제 나오시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 만드는 거 아니냐, 청와대 프리미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예전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그 청와대 출신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또 국정 운영을 함께 네. 진두지휘하면서 경험했던 저는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집권 후반기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이렇게 검증되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온다면 저는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의 이제 그 우려나 비판들처럼 이 청와대를 경력 쌓기용으로
본인의 출세라든지 네. 출마 경력 쌓기용으로 삼았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청와대 출신들이 우리 당에서 원하는 거는 험지에 가서 싸워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한국당 의원님들이 계신 곳이라든지 우리 당에서 정말 이렇게 패배했던 곳에 가셔가지고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이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시거나 그런데 좀 당내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꽃길만 걷겠다는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고생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당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분명해지고 전선이 분명해질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국회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국정 철학을 너무 잘 이해한 분이 많아서 문제예요. 국회는 견제 기능입니다. 대통령 국정 철학을 비판하는 곳이에요. 대통령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견제하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철학을 이해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정말 청와대가 최고의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고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 거기 1년, 2년 있으면서 지역구에 자꾸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지역구 왔다 갔다 하고 선거 준비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은 또 안위를 위해서 국회 가니까 이 정권 아래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좀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면죄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청와대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지역구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요. 국민이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와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네. 청와대 경력 앞세워서 안 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청와대 국회의원 하라고 보낸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해 줄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정권 심판론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 지금이라도 대통령 잘 보좌하고 일하세요. 지역구 쭈삐쭈삐 다니고 현역 의원들인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서로 뭐 물밑 싸움하지 말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최고의 공직자들이 가서 정말 임기 동안 나라만 생각해야 되지. 다음에 뺏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네. 사람 올 때 각서를 받아야 돼요. 난 국회의원 안 나가겠다고. 각서를, 네, 각서까지, 예. 일단은 백승주 의원님 말씀 중에 저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참여정부에서 5년간 행정관으로 있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분들의 자세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네. 청와대 출신들이 정말 이 국가적으로 과제가 많은 시대에 대통령 모시는 데도 충실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끝입니까? 네. 와, 오늘 너무 깔끔하게 끝내는데. 강 의원님. 예. 마지막 부분으로 저는 청와대 근무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진짜 우리가 이 현대사 속에서 참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오는데 청와대는 공직자들 마음가짐 그 하루를 하더라도 네. 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대한민국을 잘 끌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다음 자리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있는 데 가서 물밑 개개인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 미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네, 오늘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에서 아주 깔끔하고 아주 아름답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